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설은 머리 맞댄 노사정, 시선을 국민에게 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모처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지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그저께 출발했습니다. 양대 노총과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 총협의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였습니다. 대표자 회의의 출범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것만 조직을 박차고 나간 민주노총이 별도의 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 경사노위를 지키던 한국노총은 절대 안 된다고 반발을 했죠. 한 달여 줄다리기 끝에 협의체가 닷을 올렸던 것입니다. 무조건 만나야 할 만큼 상황이 아주 급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0.4% 역성장했던 것이죠. 2분기는 더욱 암울합니다. 지난달에 일자리 47만 6천여 개가 아주 증발해버렸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 일시 휴직자까지 합치면 그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무려 16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이 타격이 크고 근로소득이 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빚까지 내는 형편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한국 경제는 끝물을 터널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신흥국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무너지며 이달 들어 수출이 20%나 감소했던 것이죠. 산업과 경제의 파급 효과가 막대한 자동차 수출은 아주 반토막이 났습니다. 버텨오던 기업들이 흔들릴 판입니다. 자칫 고용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과 정부가 정말 한 배를 탄 심정으로 으쌰으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탈중국 경제 블록에 동참하라고 아주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딜레마에까지 빠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유한위기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이 모였던 것입니다. 핵심 소명은 가계소득의 근간에 이르는 그 일자리 지키기입니다. 이를 이뤄내려면 협의체가 그 협의하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간 노사는 만나면 서로 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 위기 상황에 요구를 잔뜩 늘어놓는 것은 판을 깨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건 고통을 나누기 위한 양보일 것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1982년 네덜란드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 올린 마세나르 협약이 그것입니다. 당시도 핵심은 일자리였습니다. 노동자 측 대표였던 빔 코크 네덜란드 노조 총연맹위원장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줄이는 등의 방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도 받았으나 그 협약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경제는 제도약했고 빔 코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훗날 총리까지 됐습니다. 노측은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임이어야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도 첫 회의에서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조직 내부가 아니고 오로지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지난 20일 2주기를 맞은 고 LG 회장 구본무 회장의 정신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기 때 일부 경영진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꺼내자 구 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던 것이죠. 그런 정신이 이어져 LG전자는 경북 구미공장의 TV 생산 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옮기면서 감원 없이 모든 직원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보건 측면에서
코로나의 위협을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겨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양보와 배려의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고, 의료진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번 경제 위기도 똘똘 뭉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노사 대표들이 헌신하고 양보할 차례입니다. 정 총리의 당부대로 시선을 오로지 국민에게 두라고, 부디 이번 노사정 회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대비한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으로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